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우리 제가 진행할 때 이제 레슨 1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틀씩 하거든. 레슨 1에 이틀, 레슨 2 이슬에서 총 6개 레슨이 있어요. 그 6개를 30분씩 두 번, 1시간 안에 뚝뚝뚝 떼면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할 건데 오늘 요걸로 레슨 1은 끝입니다. 근데 이 레슨 1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무슨 동물? 감정의 동물. 그런데 감정 중에 우린 다 감정의 동물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영역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감정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나 부자 되고 싶어. 지금 돈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생각해봐라. 로또 걸리면 그러면 지금 당신이 지금 3억이 없고 5억이 없고 10억이 없어서 지금 그 상태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 로또 걸리면 10억 받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10억 로또 걸렸어. 그럼 로또 걸린 사람의 우리의 평균 통계치를 당신은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도 걸리고 싶잖아. 나는 다를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로또 걸린 사람들의 99.5%가 뭐예요? 원래 로또 걸리기 전보다 더 쫄망한다. 패망한다. 그게 99.5. 그러면 0.5는 누군데? 기부한 사람이에요. 그 0.5%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근데 어떤 사람? 기부한 사람이에요. 그 돈을 이미 자기 부자야. 그래서 로또 걸린 거 바로 기부한 사람. 그럼 100%란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보다 그냥 남편이 1,000만 원 더 벌어오면 내가 뭔가 다 나아지고 좋아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부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이 감정 속에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것인가, 감정에 지배당할 것인가. 딱 요게 첫 번째 레슨이고, 이 첫 번째 레슨만 당신이 통과하면 거의 99.5% 당신은 부자가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 아빠죠. 이 책에서 나오는 부자 아빠가 로버트와 마이크를 두고 첫 번째로 가리키는 게 뭐예요? 두 가지 감정을 가리킨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근데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이란 감정을 이 두 명의 애들이 이겨냈어, 안 이겨냈어? 컨트롤하게 됐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혹,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욕심, 두려움, 인간 모두가 욕심과 두려움, 그 레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61페이지 보시면, 자, 첫 번째 감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사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움. 학교에서 뭘 가리키지 않는다? 이걸 가리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과 욕심, 유혹,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전혀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돈이 항상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돈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한다? 애꿎은 사장에게 화를 낸다는 거죠. 애꿎은 사장에게 화를 낸다. 자, 그럼 62페이지. 자, 물어요. 부자 아빠가 물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한 일을 앞으로 50년 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봐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기요사키 그 로버트도 그렇고 마이크도 막 끔찍하죠. 그죠? 그죠? 우리가 누구든 처음에 본인이 어떤 일을 딱 시작했을 때 그 페이로 받는 걸 보고 완전 대만족한 사람 그렇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평생 네가 30센트 받았잖아. 30센트. 거의 노동 착취에 해당되는 30센트를 득 받고. 근데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첫 직장을 예를 들어 들어갔을 때 뭐 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내가 300만 원 받아갈 때 그럼 사장은 얼마를 받아갈까?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일을 해서 300만 원을 받을 때 그럼 우리 사장은 도대체 얼마를 가져갈까에 대한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보지 않는다. 그냥 내 300만 원에 대한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뭐 때문이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버트한테 물어요. 못됐어. 끔찍했다. 끔찍했다. 그 다음 묻죠. 3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뒤에 그 마틴 여사가 네 손바닥에 30센트를 떨어뜨렸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걸로는 안 되겠다.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뼈를 한번 더 때려요. 뭐, 근데 너는 그 30센트 부족했지? 근데 그 세금 뗀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이 상태로 평생 살아가는 일반 직장인이 된다면 넌 어떻다고? 거기다 세금도 떼. 그러면서 맨 밑에 정부는 언제나 제일 먼저 자기 몫을 떼어 가거든. 자, 63페이지 파란색 박스에 근로자가 타겟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금의 주 타겟층은 누구다? 너그 사장이 아니야. 근로자야, 근로자. 라고 얘기합니다. 64페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가면 4년 동안, 뭐 대학교까지 졸업해도, 그죠? 총 몇 년이에요? 6년, 3년, 3년, 10년에 대학 4년, 14년 동안 공부를 가르쳐줘. 그죠? 그리고 졸업을 해.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졸업이 없다는 거야. 돈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 돈은 배우면 배울수록 알아야 될 게 더 많이 생겨.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 그래 놓고 왜 자기에게 돈 문제가 생기는지 맨날 저녁 고민해. 아니, 나는 왜 항상 우리가 하는 고민 중에 가장 많은 고민이 무슨 고민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 당장 당신이 지금 하는 고민 중에 가장 많은 고민이 어떤 겁니까? 돈 고민 아니에요, 돈 고민. 그런데 돈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 해, 안 해? 안 해. 그래 놓고 또 다음 달도 돈이 또 빵꾸가 났는데 이 빵꾸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더 많이 있다면. 내가 지금 돈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돈이 부족해서 그래. 내 남편이 1,000만 원 더 벌어오면 다 해결돼. 싹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다고요?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당신 남편이 1,000만 원 더 벌어오면 당신은 1,100만 원 빚을 진 상태가 돼. 이해됩니까? 금융이 깔려있지 않은 사람은요. 1,000만 원 남편이 더 벌어다 주죠. 그러면 1,100만 원 빚을 집니다. 남편이 2,000만 원을 갖다 주죠. 그러면 2,200만 원을 빚을 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확한 얘기예요. 이거 진짜 완전 뼈 때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 남편이 처음 당신한테 얼마를 가져왔어요? 뭐 얼마 가져왔대. 그럼 지금 얼마 가져다 줘요? 돈은 또 100% 올라가 있죠. 그죠? 그런데 왜 당신은 부족하냐? 처음 당신한테 돈 가져가 줬을 때 50만 원만 더 갖다 줘도 100만 원만 더 갖다 줘도 내가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느낌을 당신 분명히 가졌을 거다. 근데 지금 당신 남편이 100만 원을 더 들고 오고 200이 월급이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더 많은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처음에는 5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1,000만 원 더 벌어와도 똑같다. 뭐가 없다면? 금융 지식. 돈에 대해서 당신이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레슨을 시작합니다. 부자 아빠가 아직도 배우겠다는 열정이 있니?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죠. 그러면 부자 아빠가 뭐래요? 이제 일하러 가라. 지금부터는 뭐라고? 돈을 주지 않겠다. 이게 레슨 2입니다. 돈을 주지 않겠다. 처음에는 근로착취, 노동착취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돈을 줘요. 초등학생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적은 돈을 줍니다. 두 번째는 레슨 2는 뭐예요? 그 통과했어. 두 번째는 뭐예요? 아예 돈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매주 토요일 예전처럼 똑같이 3시간씩 일해. 그치만 난 너에게 돈 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투덜투덜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이래라고 그 30센트 그것도 안 준다고? 이러니까 나한테 부자 되는 거 배우겠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요. 이걸 저는 3에서 21% 구간으로 비유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다시 자, 보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을 직항내강 풀어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풀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풀어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을 결정해요. 다시 풀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다시 읽어요. 그 친구랑 내랑 다시. 그러면 아주 명확해져요. 그가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3%를 이제 웃으면서 해요. 6%를 웃으면서 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돈을 버는 구간,
우리가 아메 비즈니스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3, 6, 9, 12, 15, 18을 돈을 버는 구간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구간은 돈을 버는 구간이 아니야. 레슨, 테스트 구간이야. 테스트 구간. 당신이 사업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구간인데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버는 구간인데 돈을 준다고 하면 그 돈은 너무 쥐꼬리만 해. 이겨낼 수 없어. 근데 테스트 구간인데 돈까지 준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테스트 구간이다. 그래서 자 부자 아빠처럼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 감정, 두려움과 유혹, 두려움과 욕심이라고 하는 이걸 지금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장 밑에서 일하게 되고, 그죠? 두려움이 이렇게 당연히 사장 밑에서 일하죠. 자르지 마. 내가 안 잘리면 좋겠다. 돈은 많이 벌지만 빚만 잔뜩 쌓여서 돈만 더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그냥 하겠다고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써.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30센트도 그것조차도 나 못 버는 이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머리를 써 라고 얘기하죠. 자, 부자는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전 제목을 고쳐요. 부자는 절대 돈을 위해, 그러니까 부자는 절대 두려움과 욕심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당신이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한다? 영역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자, 다시 돈을 많이,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 해결 안 된다. 절대 해결 안 된다. 당신은 지금 100만 원만 더 있으면 300, 500이 더 있으면 지금 당신의 모든 고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빚만 더 집니다. 그쵸? 이제 우리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한다? 지금, 돈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려운 일도 아니까 금방 익숙해지죠. 근데 다만 뭐 어떤 생각이 들 것이다? 친구들과 야구를 하는 게 그립고 만화책을 살 수 없다는 게 아쉽다. 당신에게도 저는 이제 3%부터 21% 지금 테스트 구간인데 제일 아쉬운 게 뭔데? 그러면 뭐 아줌마들이랑 수다 떠는 거, 뭐 약간의 넷플릭스를 보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줘야 돼. 박수를 쳐줘요. 근데 예를 들면 그들은 속으로는 여전히 넷플릭스 보고 있겠죠. 그죠? 여전히 소파에서 뒹굴거리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박수를 쳐주면 어떻다고요?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자, 본격적인 욕심, 유혹에 대한 레슨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8페이지. 자, 시간당 25센트 줄게 라고 얘기해요. 시간당 20,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간당 25센트 줄게. 자, 우리 아메 비즈니스 하면서 테스트 구간에 보험하러 가시는 분 많다고 했죠. 뭘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 못 이기는 거잖아요. 시간당 25센트 줄게. 이거잖아요. 당신에게도 늘 욕심, 유혹의 손길은 365일 매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휘둘릴 것인가? 거기에 지배당할 것인가? 당신이 그 감정을 지배할 것인가? 어, 이 9살짜리 꼬마도 지배했다. 한번 봐라. 어떻게 지배했는지. 처음에 25센트 준다 합니다. 그러면 10센트 받았잖아. 2.5배 상승이에요. 당신이 100만 원 벌고 있다면 25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유혹입니다. 근데 이 꼬마가 어? 심장은 뛰었어. 써있잖아 밑에. 심장은 뛰었어. 근데 참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래? 그럼 1달러 준다 해요. 1달러. 10배 상승. 자, 100만 원 받고 있다면 1000만 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지금 100만 원 받고 1000만 원 주겠다니. 근데 애가 하고 참아요. 심장은 자금박질 쳤다 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다? 받아들여. 그 레슨을 받아들여. 그 돈을 받아들여란 말이 머릿속에서 심장에서만 난리가 나는데, 그죠? 꼬마가 이걸 이겨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뭐라고 욕하면 시간당 2달러를 부릅니다. 시간당 2달러는 뭐라고 써있냐면, 나를 세계 제일 꼬마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대. 너무 표현이 재밌죠? 나를 세계 제일 부자, 로또 걸린 거와 똑같은 거야. 시간당 2달러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예스를 안 합니다. 오케이,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방, 금방, 지금, 얘가 시간당 원래 10센트를 받고 일을 했으니까 2달러를 주겠다는 것은 100만 원 받는 사람에게 2천만 원 준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근데 얘가 안 하겠다.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얼마까지 요구하면 시간당 5달러를 얘기합니다. 시간당 5달러.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이 5천만 원 주겠다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어른도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시간당 5달러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그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어. 부자 아빠가 아이들에게. 그 5달러 줄 테니까 그냥 일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죠. 그러니까 부자 아빠가 뭐라고 해요? 잘했다.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 유혹, 욕심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요. 자, 그리고 가르쳐 주죠. 인간은 두려움과 욕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두려움과 욕심을 이라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컨트롤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지배당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 뭐 때문에? 패턴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패턴? 자, 줄 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저 또 청구서를 내는 패턴. 이게 뭐다? 생쥐레이스. 우리는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다람쥐 쳇바퀴 돈다. 미국적인 표현은 생쥐레이스라고 얘기한다. 이 패턴에 사로잡히는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당신이 직장에 들어가서 1년을 넘기지 마라. 왜? 1년을 넘겨버리면 이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감정에 100%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죠?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자 아빠는 뭐라고 해요?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솔루션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체 솔루션일 수는 없다.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패턴에 잡혀 먹어버려. 패턴에 정확하게 당신 감정에 당신이 그냥 이렇게 져버린다. 지배당해버린다는 거죠. 72페이지. 돈이 두려움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돈이 두려움을 달래주기는 일은 없어. 그냥 네가 바랄 뿐이야.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쳇바퀴 같은 삶 속에 갇혀버린다라고 얘기해요. 75페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돈에 관심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 8시간 꼬박꼬박 일한다는 거예요. 돈에 관심 없으면 일을 안 해야지. 두려움과 유혹을 컨트롤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하루 8시간 꼬박꼬박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러 다니면서 나 돈에 관심 없다. 아이고 나는 뭐 더 큰 돈에 관심 없는 거죠.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돈에 관심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주면 이렇게 우리가 아메 비즈니스를 소개하면서도 저는 이런 사람 있다 없다 있죠. 딱 이 부분 짚어주거든요. 그러면 웃어요 자기도. 자기도 말해놓고 웃어요. 자 76페이지. 맨 밑에 직장을 구하는 것이 과연 이런 두려움을 장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일까?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야 라고 얘기해요. 77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난 너희들에게 돈의 힘을 정복하는 방법을 1번. 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요라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요라고 로버트와 마이크가 지금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부자 수업을. 부자 수업의 영순위가 뭐라고요? 돈이 갖고 있는 힘이 뭐예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을 욕심나게 만들고, 이게 돈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곧 돈에, 돈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욕심, 유혹을 이겨내는 그 감정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돈의 힘을 정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야? 통제하는 법. 여기에 별표 만개. 통제하는 법.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 죽을 때까지 너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78페이지. 두려움이나 욕망을, 21분이네. 두려움이나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돈의 힘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만약에 부자가 됐어? 그러면 돈 많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자인데도 하나도 부럽지 않은 부자도 있죠. 막, 뭐, 그죠? 있잖아요. 근데 부자인데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 돈을 다 기부해버리는 사람. 그죠? 뭐 10억씩, 100억씩 기부해버린 사람도 봤죠. 근데 100억을 갖고 있는데 10원도 못 쓰는 사람도 봤죠. 똑같 이 얘기예요. 어. 돈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을 컨트롤하는 사람은요, 100억 기부하고 또 100억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억을 기부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든. 이해되죠? 근데 100을 갖고 있어, 웃자다가. 근데 10원도 못 써. 그런 사람은 뭐예요? 돈 자체, 그냥 돈의 노예인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밑에 가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두려움과 무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욕심이라는 감정, 그 감정에 내가 지금 홀릭돼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무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무지. 이거다. 79페이지. 학교에서는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는 법이 없어. 학교에서는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자, 근데 이 책에는 없지만, 우리 부자빠 비즈니스 스쿨 있죠. 그 책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자,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사업가로 넘어가라. 꼭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가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좋은 사업가로 조언을 이동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 이유가 뭐다? 거기서 레슨 수업을 가르쳐 주기 때문인데 거기서 당신이 받아야 되는 수업의 1번이 뭐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당신이 첫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서 배워야 될 건 인간관계는 이게 아니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그 속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 준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 멘트가 있거든요. 그 멘트를 제가 또 찾아와가지고 또 여기서 같이 써먹기도 하고. 자, 돈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라고 또 물어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려움과 욕망이란 감정을 품고 살지. 자, 임금인상 밑에 보면, 이건 뭐예요? 욕망, 욕구, 욕심, 유혹. 그 다음에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래서 자, 또 영역을 나눕니다. 이쪽 영역은 ES, 직장과 자영업은 두려움과 욕심이라고 하는 걸 지배당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요쪽은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지? 그러면 이쪽 영역, 네 사장은 정확하게 네 감정을 알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10만 올려줄게. 10만 올려줄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10만 올려주면 됐잖아. 근데 딱 그만두려고 하면 10만 올려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쪽 영역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이쪽 영역 사람들은 거기에 이용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81페이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나귀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렴. 당나귀는 앞에 뭐만 두면 움직입니까? 당근. 당근. 당근만 주면 당나귀는 그 당나귀 주인이 가고자 하는 어디까지 당나귀가 간단 말입니다. 앞에 뭐만 두면? 당근만 두면. 그죠? 그래서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것, 자신의 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잔인한 일이지. 돈을 위해 일하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믿는 것도 잔인한 거라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싹 다. 이거 싹 다 이용당하는 거다. 자, 83페이지. 너무 재밌게 학교는 그저 사람들에게 돈을 위해 일하라고만 가르치지 돈의 힘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돈의 힘이 뭐였어요? 두려움과 욕심, 컨트롤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아. 근데 어디서 가르쳐줘?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 부모님도 가르쳐주지 않는 걸 아메 비즈니스에서는 가르쳐준다. 84페이지. 자, 보세요. 위에 감정을 사용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려.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정을 사용해서 생각하는 법. 별표 만개.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정으로 생각하면 자, 욕심이라는 감정이 월급을 올려주면 욕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딱 생겨버려. 그러니까 그 감정으로 이제 또 다닐만 해. 회사 다닐만 해. 이 회사에 잘리면 못자지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감정을 사용해서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존으로 가라는 얘기죠. 자, 너희들이 공짜로 일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자, 레슨 2, 뭐예요? 공짜로 일해라. 돈 안 주겠다는 거죠. 자, 너희들이 공짜로 일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나는 그때서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유혹하는데도 너희가 감정을 통제했을 때 너희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다. 그게 첫 번째 단계지.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 절대 부자 될 수 없어요. 자, 이걸 3에서 21% 구간으로 저는 얘기합니다. 이 구간을. 그래서 3% 한 번의 구간으로 당신은 생각을 온전히 바꿀 수 없다. 그래서 6% 구간이 있다. 더 많은 일을, 3%보다 더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돈. 그렇지 않아요? 3%의 만 원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 자가 브랜드가 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체인지가. 근데 6%는 좀 알린 거잖아. 애를 더 많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돈은 얼마예요? 5만 원, 6만 원. 와, 돌아버릴 것 같죠? 9%는 어때요? 더 쎄 빠지게 일했거든. 그런데 돈은 더 작아요. 사실 3에서 21% 구간은요. 지가 하는 노력 대비 돈은 굉장히 저는 단계별로 더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1000만 포인트의 노력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정적인 부분까지 시달리잖아, 이제는. 비유도 맞추고, 예를 들면, 5만 지랄 용병을 다투는데, 월급이라 해야 되나? 돈은 200만 원.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구간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쁜 피라고 칠게. 내가 직장인 영역, ES 영역엔, 그걸 배드 피, 나쁜 피라고, 그 피를 싹 뽑아내는 구간이 뭐다? 3에서 21% 구간이다. 그래서 한 번에 3% 구간으로 피가 다 빠지지 않는다. 당신의 그 감정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못 된다. 그래서 6%, 9%, 12%, 15%, 18%, 21%까지의 영역을 다 둬서 철저하게 당신의 사고방식에 그 피를 노동자의 사고방식을 다 뺀다. 그래서 테스트 구간이다. 당신이 그 테스트 구간에 살아남길 바란다. 부자 아빠가 로버트와 마이크가 살아남기를 바랐듯이 나는 당신이 그 구간을 당신이 그 구간에 살아남기 테스트 구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당신이 이 구간을 넘어서면 온전한 사업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그죠?